이중배상 금지 원칙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의 패턴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을 대한민국 소속인 경찰관 A는 순찰을 위해서 역시 경찰관인 C를 태우고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운전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B의 운행상의 과실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A의 운행상의 과실이 결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와 B는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C는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뒷좌석을 탄 C가 상해를 입게 됩니다. 자, 요 사건에서 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배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네, 국가배상법과 관련돼서 이제 2조를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타인에게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서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은 주체가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제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이러한 특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조금 더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취지의 법률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해당합니다. 이 국가배상법 2조 1항 규정은 이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 대원에 해당하며 이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것인데 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반 직무집행도 포함한다고 해서 이 경우를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이 이제 위헌성이 있다는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지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제 군인은 국가배상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군인 1은 일단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군인 2는 피해자이지만 이제 함께 이제 운전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게 되죠. 자, 사고가 나서 이제 군인 1과 그 다음에 4인인 운전사는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인에 대한 보상은 보통 이제 보험사, 자동차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군인 2가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해자의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먼저 이제 협상이 이제 상대방이 군인이다 보니까 협상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서 일단 100% 배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과실은 50%죠. 자,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군인이 아니라 뭐 다른 민간인이었다면 100% 배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여기에 청구를 해서 구상을 받으면 되는데요. 민법에 따라서. 자, 그런데 지금 국가배상법 제2조의 2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군인 2가 이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가 문제가 됩니다. 자, 군인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집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사 순직은 아니나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군인 입장에서는 국가에게 이제 이 군인 1의 50%의 과실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2조 1항 단서에 의해서요. 자, 그런데 이 배상을 먼저 보험사가 한 경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복잡해집니다. 사인의 입장에서는 군인에게 100% 배상을 해줬어요. 피해자에게. 그러면 이 군인을 대위해서 나머지 이제 50%에 대해서 피해를 그 국가에게 구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군인 2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인에게도 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요. 피해자는 민간으로부터 배상을 받고 나면 국가나 지자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받게 됨을 이제 받게 되는 것과 별개로요. 자, 그렇지만 군인 또는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 공동불법 행위자인 보험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유족에게 군인 2에게 배상 청구를 하고 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이중배상 금지 규정, 즉 2조 1항 단서를 상대적 효력으로 볼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아서 민간보험사가 100% 보상했을 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이 민간, 즉 보험사는 이중배상 금지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절대적 효력이 있는 규정이다, 즉 2조 1항 단서에 관한 규정을 이제 상대방이 민간이 이제 대신해서 배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볼 경우에는 민간이 100% 배상하고 난다면 민간은 피해자의 군인의 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사례가 적용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를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 93헌바 21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에서 청구인은 보험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 보험사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이제 이 공동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50%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함께 100%를 일단 피해자에게 이제 배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피해자가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 보험사도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돼서 결국은 사인인 보험사는 과실이 5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00%를 배상하고 더 이상 구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일반 국민과 함께 불법 행위를 한 일반 국민에 비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과 공동불법 행위를 한 일반 국민을 차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고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알고 사고가 난 게 아닌데 상대방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민간인이었다면 당연히 이제 민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일반적인 그 원리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해 군인의 손해배상 책무를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헌법 11조, 23조, 29조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은 합헌이다라고 하면서 국가배상 청구로 법원에 출석했을 때 청구 문제로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군사 기밀이나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전후 동료 이제 아까 요 군인 1, 2는 이제 운전자와 피해자이지만 전후나 동료가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에 조직의 사기와 단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지휘관이 손해배상을 염두하게 되면 결국은 이 운전사나 이 관계에 따라서 이 조직 내부의 일원인데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적인 주장인 것에 반해서 이제 반박은 상당히 이제 공무원 어떤 정책적인 주장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신 것과 같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할 수 있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미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투훈련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상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공동불법 행위 시와 군인 등은 국가와의 사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면제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군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라고 보아서 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규정을 상대적 효력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제3자인 민간보험사가 구상을 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고 이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판결인데요. 그 전에 먼저 대법원의 판결을 보시면 대법원은 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규정이다. 상대적 효력이 아니다 라고 보아서 제3자인 보험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2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한다. 1단계는 2조 이제 국가배상법 2조 2항을 보시면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이 2조 2항은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구상권만 배제하고 있을 뿐이지 일반 국민이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심사를 해서 상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내부적인 이 부분이죠. 자, 이 불명확한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서 상대적 효력설 입장에 따르면 구상권을 인정하고요. 절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구상권을 부정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한 것과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교통사고는 승객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건데 사인이 군인과의 공동불법 행위로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군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사인이 군인과 공동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제 배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합니다. 이 규정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을 하는데요. 구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당사자의 주장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법에서 국가는 급여액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권을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가 군인에게 먼저 보상을 한다면 사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사인이 먼저 보상한다면 국가는 그 범위만큼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어떤 우연적 사정에 의해서 배상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군사 기밀 우려나 사기와 단합의 우려, 그 다음에 지휘관의 업무 부담 가중 의무, 이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군사 기밀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 비공개하면 되고, 사기와 단합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군인 구상을 허용하는데 그 경우에도 사기와 단합 우려는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휘관의 주의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거는 좀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이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민간인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자,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일반 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 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서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 보시면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돼서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안에서 민간인인 보험사가 먼저 100% 피해자인 군인에게 배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군인이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유로 이 보험사도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 판례는 1994년 판결입니다. 자 먼저 종래의 대법원과 그 다음에 이후의 대법원 판결을 이제 바뀌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판결입니다. 즉 이 판례에서는 민간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고 하는 한정위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민간인이 전부 배상하더라도 국가에 대해서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 이렇게 계속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제 대법원은 2001년도에 이 내용을 바꾸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꾼 결과는 자신의 규칙 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 보험사는 100%할 필요 없다는 거죠. 50%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전부 배상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약간 바꿔서 해석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해석을 피해가는 형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공동불법 행위자인 사인의 이 군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사인이 이 군인의 과실을 부담했던 것을 이제 피해자인 군인에게로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례는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 민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민간인이 구상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 이에 관한 해석을 이제 피해가기 위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관계는 사실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트럭 운전사이고요. 사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의무경찰 대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 1인 운전자는 과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 2는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인인 보험사가 군인에게 먼저 배상을 했을 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청구인의 주장과 법무부 국가의 반박도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피해갈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은 이 군인과 이 보험사, 즉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그 채무의 성격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 국가배상인 경우에는 공동불법 행위자인 민간인과 가해자죠. 이 가해 군인이, 가해 의무경찰이 부진적 연대 채무자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인 경우에는 이 보험사가 이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공동불법 행위자가 전부 배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우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공공불법행위자와의 관계를 부징적 연대채무가 아니고 분할채무로 한번 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할채무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각각 자기 과실만 배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100%를 배상할 의무가 아예 없다. 그냥 애초에 50%만 배상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자기 부분만 배상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모르고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에 구상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는 50%만 배상을 하게 될 거고 피해자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의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 의견과 보충 의견이 있는데 반대 의견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감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상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충 의견은요. 이거 채무의 성격 자체를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부진적 연대 채무다. 다만 이제 사인의 부당한 손해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배상법상 특별한 사정으로 이런 그 사실관계의 패턴이 항상 동일하잖아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보시면요. 민간인이 피해자인 군인 등에 대해서 구상 의무를 부담했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실이 50%면 그 50%만 배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